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탄도미사일을 약 180개, 200개가량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발사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아이언돔이 막아서 이 공중에서 터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미사일 쏜다라는 얘기가 이란에서 들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장중에 저렇게 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골드 가격도 거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가 기울으면서 채권 그리고 금 상승했고 이 위험자산 쪽인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고 구글, 메타는 양전, 아마존, 테슬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를 요약하자면 우선 이란이 200개 정도의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줬고요. 이스라엘 내에 인명피해 그리고 주요 시설의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서 현재로서 확인된 사상자는 없고요. 미군들도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180대 정도를 쏜 후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대피소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시 이스라엘은 영공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보아해서 바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고 상황을 좀 더 분석하고 대응할 거라고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참고로 9월달이랑 10월달은 계절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10월달 평균치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고요. S&P가 중간값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22% 확률로 양전했고 그래서 약 78%가 음전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10월달에는. 그리고 4분기에는 평균치가 2.1% 수익률이고 중간값은 4.1% 수익, 그리고 78% 양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0월 달에는 떨어지고 4분기 11월, 12월에는 주가가 올라서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10월 1일인데 10월 1일부터 저런 악재가 나오고 시장에 지금 여러 악재가 있는데 거의 50년 만에 항만 항구가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38억에서 4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JP모건에서 내놨고 보통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죠. 거의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들이 원하는 거는 약 80% 임금 인상 그리고 자동화를 하지 않을 것, 즉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업 측에서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은 없는 상태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튼 50년 만에 항만 항구가 파업이 들어갔고 약 36개의 항구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경제도 영향을 주고 공급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쳐지면서 나스닥이 약 2%까지 장중에 떨어졌다가 이란이 공격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이란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지다가 미동부 시간으로 10시쯤에 미사일을 날리고 주가가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오른 지점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다시 영공을 열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대피소에 나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이란 공격이 끝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의 약 반 정도를 올려놨고요. 장 마감 전에는 좀 약세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S&P랑 다우존스가 지금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많지만 오늘 졸트 채용 공고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연착륙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금리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경제를 서포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는 이 제롬 파월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도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배 레버리지 ETF는 12%나 상승했습니다. 중국 쪽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왔듯이 채용 공고도 괜찮게 나왔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도 컨센서스는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내일은 ADP 고용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1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컨센서스는 12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DP 고용도 크게 둔화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런 지정학적 이슈, 전쟁 이슈도 있고 항만 파업 이슈도 있고 그 두 가지 리스크가 새로 떠오르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안 나왔으면 오늘 졸트 채용 공고 보고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 단기적으로는 항만 파업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응을 또 크게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오는 경제적 손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문제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경제가 크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2주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10월 16일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은 대부분 10월 말에 있고 은행주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주 뒤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전망도 괜찮게 나오면 주가는 계속 지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도 여전히 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고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주가가 지탱하거나 상승하는 겁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46만 2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 1분기에는 42만 대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38만 대 만들면서 작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낮게 나왔고 하지만 3분기에는 작년보다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인도량이 1분기, 2분기에는 줄었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인도량이 다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8월부터 기대감 덕분인지 약 40% 상승했습니다. 워낙 올해 주가가 눌려 있어서 그렇지 1년치 수익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양전에 가까운 상태고요. 네, 보시다시피 올해 S&P 수익률인데 테슬라는 3.84%밖에 못 올랐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20%, 메타는 60%, 엔비디아는 130%. 그래서 이 옛날에 불리던 빅7 중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4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요일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 인도량 리포트가 나오고 10일에는 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10월 계절성은 좋지가 않습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10월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요. 하지만 4분기로 봤을 때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약하고 11월, 12월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10월 1일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가장 큰 규모로 공격을 하고 50년 만에 항만 항구 파업 시작했고 거기다가 미국 남부 쪽에 큰 규모의 허리케인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 여러모로 보이고 있고 리스크도 높은 상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계속 경제를 지탱해 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중국, 미국 큰 규모의 경제 국가들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지표들이 경제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2주 뒤에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대선까지 있으니까 대선 시기에
경제가 크게 안 좋아지는 거를 손 놓고 바라볼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재무부에서 돈을 푼다든지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를 지탱해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S&P랑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장도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주일이나 2주 전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테슬라 인도량 발표 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ADP 채용 공고도 나오는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할지 아니면 크게 둔화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퀄리티 있는 정보 그리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